안녕하세요. 오늘은 캐나다 온타리오 런던 렌트비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그래요. 그거를 저한테 이메일을 보내서 이제 문의하시는 분들도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얘기를 해보자면 일단 가장 일반적인 주거 형태라고 봐야죠. 그 주택 뭐 보통 방 3개, 2층 뭐 이게 일반적이거든요. 요걸 기준으로 했을 때 단독주택의 경우는 한 3,000불 안팎, 타운하우스 같은 경우는 2,500불 요 정도. 이 타운하우스하고 단독주택은 차이가 뭐냐면 단독주택은 말 그대로 이제 싱글하우스 딱 떨어진 그 집들이고, 타운하우스는 이제 콘도라고도 부르거든요. 집합주택의 형태죠. 하지만 집합주택이지만 아파트처럼 이런 막 이렇게 복층으로 된 그런 식의 그게 아니고, 하우스들을 옆에 벽이 이렇게 붙어서 쭉쭉쭉 있는 그런 형태. 그래서 이게 이런 타운하우스 같은 경우는 이런 집합주택, 즉 이제 공동주택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관리회사가 있고, 관리회사에서 뭐 겨울에는 눈도 치워주고 이제 하절기에는 잔디도 깎아주고 뭐 이런 그런 거를 서비스를 제공하고, 또 건물 외관의 보수 이런 것도 뭐 한 뭐 십몇 년 지나면 이제 지붕도 한 번씩 갈고 막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그런 거를 이제 해주는 거죠. 대신에 이제 관리비는 받는. 물론 근데 렌트를 하실 경우에는 관리비는 집주인이 내는 거기 때문에, 오너가 내는 거기 때문에 이제 뭐 렌트 하시는 분들이 관리비를 낼 필요는 없고, 잔디를 관리하지 않고 뭐 눈을 안 치워도 되기 때문에 좀 주택 생활이 처음이신 생소하신 이제 한국인들, 처음 오신 분들이 조금 적응하기 편한 그런 이점이 있어서 많이들 찾으시죠. 간혹 가다가 음, 이렇게 타운하우스인데도 불구하고 눈 치워주거나 뭐 잔디 깎고 이거를 서비스 제공 안 하는 타운하우스 가끔 있어요. 그래서 렌트 하실 때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아파트를 렌트하고 싶다 이랬을 때는 방 2개인 아파트가 한 1,800불 이상? 좀 시설이 이렇게 좀 좋은 데는 2,000불 이상? 럭셔리 컨셉으로 했다 뭐 이런 경우에는 원베드, 즉 방 하나, 침실이 하나인데도 뭐 2,000불이 훌쩍 넘는 데도 있습니다. 럭셔리 컨셉이라고 하는 게 되게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 아파트 시설이라는 그 부분에 있어서 한국에서 우리가 거주하는 막 그런 일군 업체들의 뭐 자이, 푸르지오 막 이런 뭐 그건 아니어도, 그렇다고 하면 뭐 주공 아파트 수준이다 요 정도도 캐나다의 아파트에서 조금 기대하기 힘든 경우가 많아요. 그게 이제 어떤 주택 어떤 문화가 다르다 보니까 그런 건지. 그리고 굉장히 오래됐지만 한국처럼 그렇게 이제 막 재건축하고 막 이렇게 쉽게 하지 않기 때문에 되게 오래된 건물들이 아파트인데도 그대로 쓰는 경우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평범한 아파트다라고 했을 때는 한국에서 저는 그런 인상도 받았어요. 제가 우드스탁에서 처음 거주했던 아파트 같은 경우에 어, 한국의 아파트 80년대 초, 70년대 후반, 70년대 후반은 이제 뭐 너무 멀리 가는지 모르겠지만 80년대 초에 지어진 그런 아파트 같다는 느낌? 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기는 아파트 시설이 되게 이렇게 뭐 한국처럼 그렇게, 한국 기준으로는 생각하시면 무조건 떨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럭셔리 아파트다 이래가지고 엄청 렌트비가 비싸고 막 별거 다 해놨다 요럴 때 약간 뭐 그래 소소 한국이랑 비슷 뭐 이렇게 느끼실 수 있어요. 여기서 럭셔리라고 해서 뭐 굉장히 여행지에 있는 것 같은 호텔 느낌 이런 거 아니고 한국 분들이 느끼기에 괜찮은 것 같아 이 정도 되는 게 이제 여기서 럭셔리 컨셉이다라는 거죠. 어쨌든 가격대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만만치 않죠. 그런데 이 럭셔리 컨셉 아파트의 경우에 뭐 원베드도 2,000불이 넘다 그랬잖아요. 그럼 뭐 투베드면 당연히 2,000 몇백 불 되겠죠. 근데 보통 이제 여기 아이들 교육 때문에 오시기 때문에 가족 단위로 오시잖아요. 그러면 사실 2천 몇백 불이라는 그 렌트비를 보면, 사실 타운하우스가 방 3개 있고 2층인 타운하우스 뭐 차고가 하나 있고 이 정도가 한 2,500불 선이란 말이에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비슷한 가격으로 아파트를 렌트한다는 게 조금 돈이 아깝다? 그런 게 있죠. 물론 하우스가 아파트보다 전기세라든지 난방비 뭐 이런 유틸리티 비용이 더 나오기는 합니다. 왜냐면 면적이 훨씬 크니까요. 그렇긴 하지만 그리고 아파트는 또 수도세를 안 받는 것도 꽤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주택이라는 것이 캐나다의 어떤 가족 단위의 시민들이 거주하는 가장 일반적인 그런 형태이고, 그런 주택들이 모여있는 동네, 이게 보통의 가족들이 사는 동네다라고 생각을 하면, 특히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이제 유학으로 이제 오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아이가 이제 집 밖에 나갔을 때 같이 놀 친구가 있고 뭐 이웃집 꼬마랑 어울려 논다든가 뭐 이런 걸 생각하신다면 아파트는 그런 걸 기대하기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왜냐하면 아파트는 그 어떤 입지 자체가 주택 지역보다는 약간 이제 상업 지역, 좀 어떤 몰 옆에 있다든지 뭐 이런 게 많고, 아니면 또 뭐 그 아파트는 대부분 가족 단위의 그런 평범한 가족보다는 시민들보다는 노인이라든지 아니면 직장 때문에 임시로 온 직장인, 혹은 학교 때문에 온 뭐 학생들이 거주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뭐 학교 근처라든지 뭐 이렇게 이제 해놓은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아파트는 노인이 아니면 안 받아줍니다. 노인 전용 아파트인 거죠. 그렇지만 뭐 제가 살았던 아파트 같은 경우는 노인 전용은 아니었지만 진짜 그냥 이렇게 기분으로 느끼기에 이렇게 주변의 이웃들을 보면 거의 70%가 노인, 뭐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아니면 이제 뭐 직장인이라든가 뭐 이렇기 때문에 이제 아이들이 이렇게 같이 이웃 아이들과 어울려 놀고 이 생활에 적응하고 이렇기에는 좀 어려운 경향이 있죠. 그래서 한국에서 아파트 생활을 했던 것 때문에 주택에 뭐 무서워서 못 살 것 같다, 뭐 불편해서 못 살 것 같다, 관리를 못 할 것 같다, 뭐 이러면서 막 이렇게 끝까지 아파트를 고집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정착을 도와드린 분들 중에서도 그렇게 해서 굳이 해서 아파트를 가신 분이 있는데, 한 3개월 후에 벌써 주택으로 갈 걸 그랬다고 후회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게 뭐 캐나다 생활을 만끽하려면 캐나다식의 뭐 이런 걸 해봐야 돼, 이런 것도 이런 거지만 여기에서 그게 일반적인 사람들이 많이 하는, 그렇게 정착돼 있다라고 하면 그 이유가 있는 거죠. 근데 가족 단위로 오시면서 아이들을 생각해서 온다고 하시면서 굳이 이제 거기에서 벗어난 주거 형태를 택해서 하면서 이제 좀 그렇게 생활을 하는 게 좀, 물론 뭐 경제적으로 어떤 이점 때문에 굳이 그렇게 하신다면 또 모르겠지만 그닥 추천하는 바는 아닙니다. 어쨌든 대략적인 그 현재 런던의 그 렌트 시세는 요 정도. 네, 감사합니다.